잠깐요. 이 영상을 켜기 직전에 혹시 스마트폰 먼저 확인하셨습니까? 뉴스 알림 한 번, 카카오톡 한 번, 인스타그램 한 번, 유튜브 추천 영상 한 번.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게 아침 10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10분 동안 여러분의 뇌는 이미 하루치 결정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결과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77.4%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기를 들여다봅니다. 10명 중 8명입니다. 그리고 35.8%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3명 중 1명이 기기 없이는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영국 캠브리지 사전이 2018년 올해의 단어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노모포비아, 노모벌 폰 포비어, 스마트폰 분리 불안. 한때 특이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이 단어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일상어가 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깐 신호가 끊겼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올라가는 그 15초 동안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도. 심지어 이미 본 알림을 다시 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초미세 지루함이라 부릅니다. 뇌가 아무런 외부 입력이 없는 상태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백이 불안이 된 시대.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실리콘밸리 출신의 전직 구글 디자이너 트리스탄 해리스가 미국 상원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의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뇌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동의 없이. 청중 사이에 냉랭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눈을 깜빡였고 보좌관들은 황급히 뭔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 발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는 48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가 폭로한 것은 단순한 앱 설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인스타그램의 무한 스크롤, 카카오톡의 빨간 숫자 배지. 이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계산된 도파민 트랩이라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느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할 때 나옵니다. 슬롯머신처럼. 이번엔 뭔가 재미있는 게 나올까 하는 그 기대감. 알림음 하나에 반응해서 화면을 켜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롯머신은 절대 꺼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컫는 완벽한 신조어가 2024년 한국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도파민. 도파민과 게임 용어 파밍의 합성어입니다. 한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극을 수확하러 다니는 소비 행태. 유튜브 쇼츠 출시 이후 60초짜리 영상을 10번 이상 반복 시청하는 빈도가 10분짜리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보다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뇌는 이미 더 짧고 더 강한 자극에 길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현대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불편한 습관 수준일까요?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SNS 이용 시간 상위 25% 집단은 하위 25%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최소 1.7배, 최대 2.7배 높았습니다.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 사이버 불링, 수면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7배. 이건 기분이 조금 안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진단 가능한 질환의 영역입니다. 정보 과부하는 유용한 데이터를 선별하는 능력 자체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업적 번아웃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알림과 업무 지시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성과를 떨어뜨리며 일에 대한 정서적 단절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인 작업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정보 처리에 심각한 병목 현상을 일으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한 번 시작되면 스스로 인지하기조차 어렵고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더 무서운 점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반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디지털 기기에 지쳐 뭔가를 하려는 세대는 아무래도 50대, 60대쯤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 낯설고 속도가 버겁고 다 귀찮은 세대. 그런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지금 전 세계에서 디지털 미니멀리즘 운동을 가장 열렬히 이끌고 있는 세대는 바로 젠지, 지금의 20대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소셜미디어의 필수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술지 제노드에 실린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 실천자의 68%가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저항으로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저항하는 건 감시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볼 때, 인스타를 스크롤할 때, 구글에서 검색할 때, 이 모든 행동이 데이터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팔립니다. 82%의 실천자들이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조작에 반대하기 위해 기술 사용을 줄인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숫자가 말해줍니다. 연구자들은 디지털 미니멀리스트들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실용적 미니멀리즘입니다. 생산성과 효율, 개인 웰빙에 집중하는 유형입니다. 둘째는 저항적 미니멀리즘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주권을 주장하는 명확한 반기업적 정서를 가진 유형입니다. 셋째는 영적 미니멀리즘입니다. 마음챙김과 현존, 진정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철학적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이든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기술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것. 2023년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30일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기. 영상 속 20대 유튜버는 스마트폰을 직접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뒤에 봅시다. 첫날 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손이 계속 핸드폰을 찾아요. 없는데. 그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처럼. 3일째. 그는 길을 걷다가 처음으로 하늘을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름이 멋있었나? 라는 짧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한 문장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째. 그는 5년 전에 샀다가 한 번도 펴지 않은 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2페이지를 읽고 나면 손이 주머니로 갔습니다. 습관의 근육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집중하는 시간이 20분, 3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은 것은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30일째. 그는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기 싫어요.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이 공감을 받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이 솔직한 댓글 하나가 이 챌린지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못합니다. 기기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대리적 목표 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이 뭔가를 해내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이 유튜버가 30일을 버텨내는 것을 보며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내가 실천한 것도 아닌데. 하우투 영상을 본 사람들이 정작 실제 연습은 소홀히 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이미 기술 습득의 쾌감을 선취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진지한 데이터를 볼 시간입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심리학과 코스타딘 쿠슐레프 교수 연구팀은 약 50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2주 동안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 전화와 문자는 가능하지만 SNS와 뉴스, 유튜브, 게임은 불가능합니다. 2주, 딱 14일.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데이터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지속적 주의력 향상 수준이 10년치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완전히 역전시킨 수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0대 초반의 집중력이 30대 초반 수준으로 돌아온 것과 맞먹는 개선 효과가 딱 14일 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수면 시간은 하루 평균 20분 증가했습니다. 불안과 우울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폭은 전문적인 인지행동 치료, 즉 CBT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일부 항우울제보다도 컸습니다. 그리고 참가자의 91%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심리적 지표에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가자의 75%는 중간에 한두 번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잠깐 공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방 정리, 미니멀리즘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영상 속 인물들은 물건을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립니다. 가방 하나에 모든 소지품을 넣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가능해? 싶지만 이상하게 계속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영상들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정리 팁이 아닙니다. 시각적 해독입니다. 과부하된 정보와 자극 속에서 시각적으로 텅 빈 공간을 보는 것 자체가 뇌에 리셋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자연이나 비어있는 공간을 접한 참가자의 95%가 심신이 회복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깨끗하게 비어있는 방 한 컷이 자연과 유사한 효과를 줍니다. 물리적 공간을 비우는 행위는 디지털 디톡스와 정확히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시각적 노이즈를 줄이고 판단을 요구하는 물건들을 없애고 선택지를 줄임으로써 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미니멀리즘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철학이 된 이유입니다. 소유가 곧 행복이라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반기입니다. 물건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를 드려야겠습니다. 버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미니멀리즘은 또 다른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더 버릴 것이 없는가를 강박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우산이 없어 곤란한 상황, 손님이 왔는데 앉을 의자조차 없는 상황. 소유를 줄이는 것이 기회를 줄이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미니멀리즘이 삶의 기쁨을 앗아갈 정도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미니멀리즘이 아닙니다. 마지막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지난 10년 마케팅과 미디어의 세계는 포모라는 두려움으로 돌아갔습니다. 피어 오브 미싱 아우트,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 이거 안 보면 뒤처져. 이 알림 지금 확인 안 하면 큰일 나. 이 공포가 우리를 24시간 화면에 붙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기점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모. 조이 오브 미싱 아우트. 놓치는 것의 즐거움. 알림을 끄는 것이 불안이 아니라 해방감이 되는 것. 주말에 SNS를 안 보는 것이 소외가 아니라 사치가 되는 것. 무의미한 정보 소비를 거부하는 것이 도태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것. 미디어 업계 권위기관인 INMA 2026년 전망 보고서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2026년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는 관심이 아니라 신뢰가 될 것이라고. 자극적인 클릭베이트에 피로감을 느낀 독자들은 투명하게 검증된 정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2030년 이후를 이렇게 봅니다. 주 4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젊은 세대는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현재의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는 소프트 세이빙 경향을 띌 것이라고. 이는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갖는 것을 넘어 노동과 소비와 여가에 대한 인류의 근본적인 정의가 재정립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포모에서 조모로. 이 흐름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문명의 방향 전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하면 될까요? 과학이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비필수 알림을 모두 끄십시오. 긴급 연락 외의 광고, 뉴스, 이벤트 알림은 지금 바로 비활성화하십시오. 둘째, 침실에 스마트폰을 두지 마십시오.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전원을 끄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셋째, 스마트폰 화면을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바꾸십시오. 색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시각적 중독성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넷째, SNS 아이콘을 홈 화면에서 없애십시오. 없으면 덜 씁니다. 심플합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하루만, 딱 하루만 SNS 없이 살아보십시오. 그 하루가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의 개념을 정립한 조지타운 대학교 칼 뉴포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를 어떤 이유로 어떤 조건에서 활용할지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앱을 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 나는 지금 왜 이걸 여는가? 이 질문 하나가 습관을 바꿉니다. 완벽한 디톡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지타운 연구에서 75%의 참가자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효과를 봤습니다. 조금 덜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와 미니멀리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있습니다. 기술이 앗아간 자리의 깊은 사유와 진실한 인간관계, 그리고 잊고 있던 원초적인 기쁨을 다시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도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을 무엇으로 채울지 선택할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디지털 디톡스와 미니멀리즘의 신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한 컷은 AI 도구를 활용한 와시프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 시사, 경제의 결정적 순간을 한 컷으로 담는 채널, 한컷 세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